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지수가 좀 밀리는 현상이었고요. 다만 저희 허브경래TV랑 그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허브리핑 아마 받아보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뭐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상 받아보고 계시는 저희 뭐 카톡 친구분들은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시장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카톡 친구 추가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영상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뭐 오늘 친구 추가 하셔갖고요, 요 영상 요구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코로나 백신 성구매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좀 흐름을 봤을 때 토종 백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들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게 뭐가 있다고 했죠? SK바이오사이언스 이상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나서 아무래도 성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네요.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 시점에서 계약할 뜻이라고 좀 나왔습니다. 결국은 임상 이상을 보고 나서 거기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일상이랑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일상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상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성구매 이런 얘기는 예전에 나왔었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정하지는 못했고 그 기업도 정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역시 일단 정부가 조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월에서 11월 사이로 그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올 거다라고 일단 스케줄은 잡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보이스 물량이 나오고 나서는 하락할 수 있는 뭐 하락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게 뭐 중국에서 자고 일어나면 악재가 터지고 미국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종목이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도 그냥 옆으로 눕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국산 백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개발 완료 전부터 성구매를 추진해서 기업이 생산시설 등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토종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그 다음에 토종 백신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백신을 동시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아이템이 막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이게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구매는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 및 임상 시험 계획서 승인을 전제로 해갖고 면역 원성, 안정성, 성공 가능성, 접종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안정성이라든지 그 접종 용이성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랑 조금 비교해봐도 될 것 같아요. 노바백스랑 똑같은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동할 때 뭐 콜드체인 이런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정성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기존에 있던 백신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드는 백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mRNA라든지 뭐 DNA 백신이나 다른 백신에 비해서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노바백스의 위치라든지 노바백스의 2년, 3년, 4년, 5년 뒤를 봤을 때 노바백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어저께 언급해드렸던 이유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면역 원성이고요.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3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여부도 패스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면역 원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넥신 같은 것도 본다라고 했을 때 안정성은 확보가 됐는데
이 효능이 지금 물음표가 붙다 보니까 지금 그 모양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된 거고요.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 좋겠지만, 일단 일상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상에서 갑자기 엉망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성구매는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게 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도 뭐 내년에 백신 구매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급금과 잔금을 합쳐서 1천만 회분을 약 2,400억 정도로 지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 백신 선구매 예산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돌아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 노바백스라든지 화이자 모더나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모든 금액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토종 백신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경구용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도 선구매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머크사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좀 임상 3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2상이랑 3상 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비슷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질적 모멘텀이 있어요. 백신 CMO 업황 성장 뭐 전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꽤 굉장히는 아니고 꽤 괜찮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쉽게도 1%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밸류에이션 변경의 요인은 두 가지다. 위탁 생산, 거기다가 CMO. 이건 CMO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일 거고요. 위탁 개발 생산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가 되겠죠. 이 가치를 6조에서 8조 원으로 상향한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니즈에 따라서 2022년 계약을 최대 생산 규모로 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백신은 한 9조에서 12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9조에서 12조를 상향을 한 거기는 한데, 이게 12조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공간을 본다라고 하면은 9조에서 12조 정도,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공급 물량이 약가가 도주당 11달러, 그리고 노바백스 수준이 16달러 정도로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16달러는 조금 비싼 값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 밸류에이션이 설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좀 표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2021년 3분기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2021년 2분기보다는 거의 얼마만큼 늘어난 거예요? 144에서 216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꽤 많이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660억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로 늘어난 거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한 4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노바백스가 11월 달에 WHO에서 승인이 나고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승인이 와서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한다. 시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빠르면은 그게 이제 4분기 매출로도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분기보다 4분기는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케줄표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고, 11월 달, 빠르면 10월 달인데 11월 달쯤 되면은 WHO에서 노바백스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12월 달 정도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승인 여부가 나오면서 바로 생산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12월 달까지 부분이고요. 1월 달, 2월 달 정도 되면은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흐름이 좀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이슈들이,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든 아니면 정부에서든 긍정적인 멘트를 좀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오케이 사인 나오고, 이게 이제 WHO라든지 미국과 유럽에서 넘어가고 정부랑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비교 임상이다 보니까 순조롭게 오케이 사인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뭔가를 주던지 아니면 뭔가를 좀 교환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사인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목표로 6월 이전에
우리나라 토종 백신이 생산이 된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일단은 뭐 흐름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본다라고 하면 6개월치 계획이 지금 딱 플랜이 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방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었던 영역대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우리가 좀 기다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여기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나쁘지는 않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굉장히 쉽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고요. 카톡 친구 추가가 되시면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브 리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시황 브리핑, 재료 브리핑 또는 종목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되게 뭐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매도하거나 나도 모르게 사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도 세 종목 매도를 했습니다. 유바이로직스, 아모센스, 한전사업 정리를 했고요. 매도하면은 저희 회원님들이, 저희 주주님들이 이런 식으로 좀 카톡으로 인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구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허비가 되거나 낭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또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